이번 시간에 살펴볼 화가의 눈은 분석하는 눈이다. 미술가는 물리적인 눈이나 마음의 눈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다. 미술가들은 때로 철저하게 지적인 사유 과정을 통해 사물을 분석하며 그림을 그린다. 분석적인 눈이란 감각적인 눈이나 주관적인 눈보다는 이성을 강조하여 그린 그림을 말한다. 분석적인 눈을 통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미술이 기하학 추상미술이다. 추상미술이란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상미술이 이유 없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건 미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자연이면 자연, 정물이면 정물, 인물이면 인물을 실물과 똑같이 그려내는 일이었다. 화가들의 주 수입원은 초상화나 종교화 그리고 역사였는데 특히 초상화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19세기 초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사진이 출현한 것이다. 화가의 생계수단이 초상화 그려주는 일이었는데 사진이 등장하자 미술가들은 주요한 생계수단을 빼앗기게 되었다. 미술은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미술은 현실의 묘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데 사진과 다른 새로운 길이란 예술을 위한 예술의 세계였다. 19세기 중반 사진의 영향으로 이전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술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미술이란 인상파였고 그 선구자는 에두아르드 마네였다. 마네가 그린 피리 부는 소년이다. 피리 부는 소년에는 사실주의 미술에서 중요시하는 명암이 없다.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으로 입체감나게 인체를 표현하지 않았다. 눈을 반쯤 감고 마네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평평하게 보이는데 붉은 바지와 군청색 옷은 거의 평면에 가깝다. 그나마 마네의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순전히 뛰어난 그의 붓솜씨 때문이다. 마네가 추구한 평면성은 세잔과 피카소, 몬드리앙을 거쳐 추상미술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미술의 비밀은 이 평면성에 있었다. 20세기 현대미술가 말레비치의 농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마네 이후 미술은 입체적인 미술을 포기하고 평면적인 그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우키요이 파나가 후쿠사이가 그린 가나가와의 큰 파도이다. 단순한 선과 색면으로 그려진 일본의 색파나는 인상파 미술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유럽의 화가들은 일본 미술같이 입체감이 없이 그리는 그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인상파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이다. 해가 막 쏟아오르는 순간 불그스름한 해의 기운이 배와 강물, 사람, 건물 모두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모네는 일출의 순간을 순식간에 그렸다. 모네가 왜 순간적인 상태를 그리려 했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태양의 상태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순간적인 빛의 상태를 빨리 그리려다 보니 물감이 서로 섞여 그림이 탁해진 것이다. 인상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빛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미술이 신인상파였고 그 대표 작가는 조르주 세라였다. 조르주 세라가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이다. 얼핏 보아도 세라의 그림은 이전의 다른 그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라는 인상파 화가들과는 달리 색을 섞어 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빛을 분석하여 색점으로 찍어 칠했다. 전묘파란 물감을 색점으로 찍어 그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세라는 캔버스 위에서 색을 섞지 않고 색점으로 찍어 칠했다. 세라의 그림을 보라. 색점을 찍어 그린 그의 그림은 거의 추상에 가깝다. 빛의 분석을 통해 전묘파는 추상 미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은 변하지 않는 미술의 진실을 찾기 위해 형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술의 본질을 형태에서 찾았던 세잔은 혁명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는 미술의 본질은 형태에 있고 자연의 모든 형태는 구와 원통, 원뿔이라는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잔의 조형사고는 입체파로 이어졌다. 입체파 화가들은 세잔의 업적을 더 깊게 밀고 나가 자연을 큐브로 단순화시켰다.
큐브란 프랑스 말로 동서남북 위아래의 6면으로 이루어진 입방체를 말한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 카지미르 말레비치 물통을 든 여인들이다. 말레비치 그림 속에 나무와 집, 사람, 심지어 물통도 큐브이다. 말레비치에게 세상은 큐브로 이루어진 세계였던 것이다. 입체파는 주장한다. 형태란 결국 면들과 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모든 형태를 면으로 분석하여 결합시킨 것이 바로 20세기 초의 입체파였다. 입체파는 매우 과학적인 미술이었다. 사방팔방에서 본 형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간까지도 결합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입체파의 그림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그렸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분석으로 형태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입체파화가 후앙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후앙그리는 입체파의 원리에 따라 형태를 여러 면들로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사방팔방에서 본 형태들을 하나로 짜맞추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사방팔방에서 본 파편화된 사물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을 종합적 입체파라고 부른다. 마네로부터 시작된 현대미술은 세장과 입체파를 거치면서 점점 형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자는 형태를 원기둥으로 단순화시켰고 입체파는 원통을 큐브로 단순화시켰다. 입체파의 조형사고를 한 단계 더 깊게 밀고 나간 사람이 피에트 먼드리앙이다. 그는 20세기 미술꽃인 추상미술의 창시자가 되었다. 20세기 추상미술은 전적으로 분석의 산물이었다. 분석, 아날리시스는 강하게 풀다는 뜻으로 분석이 없었다면 입체파도 추상미술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분석이 없던 동양에서는 당연히 추상미술이 나올 수가 없었다.